안녕하세요. 그라폴리와 함께하는 굿 리스너의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굿 리스너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는 팟캐스트입니다. 그런데 저는 만화가지 고민 해결사나 상담사가 아니기에 그냥 읽어만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읽어만 드리면 좀 섭섭해서 매주 하나의 사연을 골라 그림으로도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네이버 그라폴리오 스토리픽에서 연재 중입니다. 네. 사연은 네이버에서 그라폴리오를 검색하시고 그라폴리오에서 굿 리스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굿 리스너의 최신 그림 밑에 댓글로 사연을 남기시면 됩니다. 그래요. 오늘은 비가 왔다, 해가 났다, 그러네요. 지금은 해가 졌지만 어쩐 일인지 저는 몸살이 나서 한 3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하루에 10시간씩 잠을 자는 만화가는 없습니다. 열심히 세이브를 해놓으면 이럴 때 또 까먹게 되지요. 사실 안 아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감기가 와서 세이브 해놓은 거를 까먹으면은 엄청 아까워요. 이 한 회차 세이브 하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도 뭐 어쩝니까? 증상이 있을 때 확실하게 잠을 자두지 않으면 꽤 오래 가기 때문에 저는 자는 쪽을 택합니다. 대부분의 감기든 뭐 작은 병이든 잠을 푹 자면은 낫더라고요. 특히나 감기 같은 경우에는 푹 자야 합니다. 열심히 잤습니다, 오늘도. 네. 감기는 초기에. 그럼 28번째 굿 리스너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굿 리스너에서 그림을 그려드렸던 사연을 보내주신 부인님이 댓글을 먼저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추억을 그림으로 이렇게 멋지게 남겨주셔서 정말 기뻐요. 이따 남편 퇴근하면 보여줘야겠어요. 내일도 드릴게요. 원본 받아서 출력해 걸어 놓으려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고 메일을 주셔서 원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요.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쁩니다. 다음 사연은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으로 간직하고 싶은 순간 있어 댓글 씁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수업에서 창가에 앉은 한 남학생의 옆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미안해요. 웃음이 나와서. 깊은 쌍꺼풀에 날카로운 콧날, 총명한 눈동자, 그의 모든 게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학기가 끝날 무렵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행복도 잠시 각자 취업을 하게 되면서 남자친구는 지방의 회사에 취직하여 반년 만에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사귄 지 2년째 되던 해, 먼 거리만큼이나 오해가 쌓인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절망했던 저는 주말에도 회사를 나가며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근무를 마치고 힘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다 탔습니다. 마침 빈자리가 3개가 있었고
거기에 앉았고 옆자리에도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멍하니 있다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이게 꿈인가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소름이 돋았고 동요하는 저를 본 남자친구도 깜짝 놀라더군요. 그때의 광경은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저는 당시 노란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청색 체크 남방의 청바지를 입고 있던 것까지요. 남자친구는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라고 했고 저는 그건 악연일 거야 라고 하고 바로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2달 후 우여곡절 끝에 다시 오해를 풀고 연인이 되어 그 이후로 서로 존중하며 지금까지 5년째 잘 만나고 있답니다. 영화 러브레터처럼 첫눈에 반하던 화면 또는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순간을 그려주신다면 그림으로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라고 닉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엄청 더듬었네요. 코가 또 막혔어요. 3-1번에 탄 거 아닙니까? 농담입니다. 그래요. 오토바이가 지나가기에 시간을 좀 둡시다. 네, 지나갔어요. 이런 경험들 있으세요? 글쎄요. 그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던 거에 한 표를 던집니다. 아님 말고요. 재밌는 사연 고맙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6일 전에 아이돌 SP코님이 댓글에 딱 3글자 OMG를 붙여서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번역 보기를 궁금해서 클릭을 해보니 한글로 오마이갓이라고 자동 번역이 되네요. OMG가 오마이갓인 건 알겠는데 왜 한글 번역이 오마이갓이죠? 오나이 시니어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미티비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3 여고생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급식 새우탕에 새우를 못 가서 안 먹고 있자 맞은편에 앉은 그 친구가 대신 까줬던 게 미안해요. 그렇게 멋져 보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개구장이면서도 늘 남들을 따뜻하게 챙길 줄 아는 모습에 어린 마음이 설레었지만 바보처럼 표현을 잘 못해서 좋아도 좋은 척 한번 못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가게 되면서 그 뒤로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가끔씩 그때 그 친구가 생각났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서 차차 잊혀지더군요. 그러다 재작년 말 정말 영화처럼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말을 걸까 말까, 나를 잊은 건 아닐까, 수많은 고민에 그냥 지나칠까 생각도 했지만 이날이 아니면 정말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초등학교 때처럼 후회하기 싫어서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그 친구의 얼굴만 보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른 학교 교복을 입은 채 서로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어린 꼬마의 모습과 달리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훌쩍 커버린 제가 내려다봤던 어릴 적과 달리 이젠 제가 그 친구를 올려다본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다시 만난 후 며칠간
설레어서 잠 못 잃었던 건 덤이고요. 그 친구와는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수험 생활 함께하는 친구로서요. 앞으로의 교제 여부와 상관없이 제 10대가 예쁜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게 첫사랑이 되어준 그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수능이 80일 정도 남았는데 둘 다 끝까지 열심히 해서 멋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의 모습과 커서 다시 만난 모습을 그림으로 본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미티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미안해요, 웃어서. 아, 되게 참신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새우탕에 있던 새우를 까먹지 못하고 있어서 남자인 친구가 대신 까줬던 모습이 멋져 보여서 사랑에 빠졌고, 그걸 고3이 되어서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보통 감수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연락을 하죠, 그런데? 고3이면은 휴대폰이 있죠? 그래요. 휴대폰 번호가 있을 거예요. 저희 때는 휴대폰이 없어서 뭐죠? 졸업앨범? 졸업앨범 맨 뒤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저도 많이 걸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미티비님. 수능도 잘 보시고, 새우탕 남자친구와도 잘 되시길 바라봅니다. 고마워요. 네, 다음 사연은 옐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불안감은 커져가고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만 나는 요즘입니다. 매일 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정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이 있더군요. 저도 제 부모님께 별처럼 반짝이는 존재일 텐데 실망을 안겨드리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래도 밤하늘을 보며 언젠가는 저도 저 별들처럼 반짝이는 일상을 보내는 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남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반짝이는 별을 보는 것이 저의 하루의 끝입니다. 저는 제 하루의 끝을 사진으로 담고 싶으나 제가 별을 바라보고 있기에 사진으로 담기가 힘드네요. 찬란한 저의 미래를 생각하며 매일 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고 있는 제 모습을 그림으로나마 보고 싶습니다. 라고 옐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별이 보이는 곳에서 사시네요. 또 말을 더듬죠. 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서울에서도 별이 보이나요? 서울은 아니신 것 같고, 그러면. 그래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도 수능을 쳐봤는데, 불안하면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뭐랄까,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아는 문제를 먼저 푸는 겁니다. 잽싸게. 그리고 나서 다른 문제들을, 남은 문제들을 풀면 돼요. 그래요. 자신감이 중요하더군요. 다음 사연은 리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고3 여고생이 특별히 많네요. 같은 반 아닌가요? 미티비님, 옐리님, 리나님. 모두 4일 전에 보내셨어요. 시간이 안 나와서 확인이 안 되는데 그래요. 좀 의심이 갑니다. 리나님도 고3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고3 여학생인데요. 수능 공부와 장거리 연애라는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최근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서로 좋아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고 걱정해주고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지만 아무래도 연애라는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멀티가 안 되는 저로서는 성적을 죄송합니다. 밖에서 심하게 떠드네요. 아이들이 울고 있어요. 계속 우네요. 여기가 2층이거든요. 친구네 집인데 친구네 집이 2층이라서 그래요. 아무튼 계속하죠. 아무래도 연애라는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멀티가 안 되는 저로서는 성적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더라고요. 며칠 동안 자기소개서를 쓰고 수능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그 애를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긴 했었는데 오늘 꿈에 그 친구가 나왔어요. 보라색 하늘에 둥근 달이 떠 있었는데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풍경입니다. 걔가 저보고 행복하라고 건강하라고 안녕하고 사라졌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기분이 싱숭생숭하는데 뭔가 작가님이 잘 표현해 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남기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분명 멋진 추억이 될 테지만 지금은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만약 그려주신다면 저는 그 친구와 악수하고 있는 포즈가 좋을 것 같아요.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리나님, 옐리님, 미티비님. 친구라는데 한 표를 던집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이 나왔어요. 중학생을 위한 신문이었는데, 거기 보면 영어나 수학 문제풀이도 있고요. 문화, 예술, 사회에 대한 기사도 좀 실려 있고요. 그리고 거기 뒤쪽에 보면은 어째서인지 모르게 펜팔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짧은 소개와 어느 학교 몇 학년이다. 그리고 이름, 그리고 주소가 적혀 있는데 아직도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나요. 수철이라는 친구랑 내기를 했어요. 똑같이 한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서 답장이 오는 사람에게 야채빵을 사주기로 했던가 아무튼 무슨 내기를 했어요. 내기를 했는데 편지가 제게 왔어요. 그래서 이겼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리나님하고 옐리님하고 미티비님이 내기를 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동시에 사연을 보내서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에게 핫도그를 쏘기로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님 말고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옐리님, 리나님. 다음 사연은 론데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가 어느새 풀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나 봐요. 정말 더웠던 여름이 이제야 끝나간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름이 벌써 막바지라는 생각에 좀 슬프기도 하네요. 3년 전부터 여름은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때의 여름은 제게 정말 한여름밤의 꿈 같은 짧지만 강렬한 계절이었습니다. 모두 말하기에는 너무 길고 또 찌질한 저만의 추억인데다 당시의 감정들도 많이 희석되었지만 눈을 감으면 아직도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잊혀지지가 않네요. 3년 전 어느 여름밤 저와 제가 좋아하던 여자아이는 시청 앞 광장 잔디밭에 나란히 누워 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여름의 잔디는 싱그러웠고 바람은 아직 시원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차들은 주황빛과 노란빛 전조등을 내뿜으며 매연과 조명들로 거리가 어지러웠는데 신기하게도 그 잔디밭에만은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서울의 그 정신없는 불빛들도 그 광장만은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어둡고 조용했던 그곳에서 저희 둘의 말없는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그녀가 있었고 그녀의 숨결이 있었고 눈앞에는 끝없는 어둠이 저 멀리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장면이 여전히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 장면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요. 머릿속에만 있는 장면을 실제 그림으로 옮겨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이터널 선샤인의 포스터가 떠올랐어요. 어른 바닥에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이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은 그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그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추억인데 그려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요. 표현력이 아주 멋지시네요. 제 그림보다는 이 글을 그대로 그분께 선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편이 더 론데냐님의 마음을 더 가깝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은 안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망설이다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이제 졸업을 앞둔 24살 여대생입니다. 내년이면 25살이 되겠죠. 오지 않을 것 같았던 25살을 코앞에 두니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시겠죠? 제 사랑하는 친오빠가 25살이던 2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저와는 3살 터울인 오빠는 어릴 적부터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어릴 적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친구들과 노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저는 오빠와 늘 함께 집에서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게 놀았거든요. 같이 놀 때는 마냥 친구처럼 장난치며 철없이 굴다가도 제가 힘들어할 때면 오빠는 저를 가장 많이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믿어주었습니다. 오빠에게 받은 사랑이 저를 키웠다는 사실을 오빠가 떠난 뒤에야 알게 됐어요. 제가 25살이 되면 오빠와 동갑이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오빠보다 더 나아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작가님, 어린 시절에 세상 모르고 행복하게 놀았던 오빠와 제 모습을 그려주실 수 있나요? 평생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연 쓰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진소는 정말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안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런 사연도 또 제게 보내주셔서 그림으로 못 그려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에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에헤님. 저는 연애 8년을 채워 ing 중입니다. 꼭 그림 그려주시면 영광이겠어요. 저희는 28살 동갑들이고 20살 대학교 1학년 때 CC로 만났어요. 같이 캠퍼스도 누비고 군대도 기다려보고 취업도 응원하면서 살다 보니 8년이 후딱 지나갔네요. 작년과 올해 약 1년 반 동안 그 친구의 취업을 기다리는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졸업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그 친구는 장장 1년 반 동안 대답 없는 취업의 벽을 계속 두드렸죠. 사랑의 힘으로 기다린다고 의연한 척 했지만 제 속은 계속 타들어갔고 주위에서 청첩장을 받을 때마다 비교의식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둘의 관계인데 왜 사회와 사람들이 정해준 틀 때문에 괴로워해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남자친구가 이번 7월에 입사하게 되어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다림의 긴 시간이 저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정말 매일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결혼, 가정, 출산, 육아 등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때마다 성장, 훈련, 배움이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마침 그런 생각이 많았던 타이밍에 진솔을 보게 되어 만나게 되어 감동하면서 밤을 새가며 정주행했답니다. 돌아오는 추석 즈음에 저희 삼천일 기념일이 있습니다. 우진이와 해나가 첫 만남에서부터 풍경 같은 대화를 하며 서로 깊이 알아가는 과정들을 보며 취업 준비 기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진솔한 대화조차 잘하지 못했던 저희 모습을 떠올립니다. 저희 8년 연애. 사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수준이지만 전혀 평범치 못하고 모난 이 여인을 그렇게 해바라기 해준 그 친구에게 작은 선물이나마 해주고 싶습니다. 그 친구도 강제 구독 중이거든요. 그냥 연애의 감정으로 고분분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나마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번 주는 이 사연으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니 꼭 이 애혜원님의 사연만은 아닐 것 같아서 조금 더 정성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뭐랄까 위로가 되는 그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죠. 취업이요. 그래요. 어려워요. 그래요. 아무튼 8년이라니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끝까지 싸우지 마시고 결혼, 가정, 출산, 양육 등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실 때마다 저희 그림을 보시고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길고 따뜻한 사연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계속 꾸준히
비슷한 양의 사연이 오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사연이 너무 없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요. 사연이 없으면은 그 예전 사연으로 그릴 수는 있습니다. 예전 사연에도 아주 그리고 싶은 그림들이 많은데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래요.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이번 주말에 뭐 하십니까? 산책이라도 하시면서 지난 무더웠던 여름에 그 남은 열기를 산책을 통해서 조금씩 뿌려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 혹은 굿모닝.